국민참여재판은 1심에서만 가는 거예요. 오늘 좀 있어 보입니다. 심파인 거 알면서도 눈물이 막. 저랑 비슷한 생각이에요. 속으로는 이제 맞고나 심파 역시 한국 영화 피해갈 수 없지 하면서 뭐 눈물이 막 그런 거. 타노스에게 건틀렛을 빌릴 수 있다면 제가 손가락 한번 튕기고 싶네요. 영화를 읽는 새로운 시각, 변호사들의 시선으로 알아보는 색다른 영화 리뷰, 고소한 영화 읽기 라이너입니다. 세상에서 영화를 가장 많이 봤다고 자부하는 김지혜 팀장님 그리고 최종화 변호사님입니다. 많이 본 사람은 최종화 변호사로 정리된 거 아니었나? 그래 네가 1등해 이렇게.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따로 감사드리지 않아요. 이번 주에 저희 우리 프로 그 고소한 영화 읽기의 존재 의의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봤는데요. 무슨 생각을 보셨죠?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영화 법정 영화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를 영화 관계자들께서 만약에 보셔가지고 그 부분이 계속 개선된다면은 언젠가는 저희 그 법정 영화의 퀄리티가 좀 높아지는데 저희가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2020년 최신작이죠. 최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보이셨던 그분, 신혜선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6월 10일에 개봉한 비교적 따끈따끈한 오늘 살펴볼 작품은요, 바로 충남 대천시의 작은 마을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대천시장도 참석한 장례식장에서 농약을 탄 막걸리를 먹고 여러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유력한 용의자는 집주인이자 치매를 앓고 있는 화자. 이 소식을 서울에서 뉴스로 접한 딸 정희는 급히 대천으로 내려갑니다. 엘리트 변호사인 정희는 어머니 화자의 재판이 수상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데다 딸도 못 알아보는 노인이 계획적인 살인을 했다는 걸 믿을 수 없는 정인. 현장의 증거들은 수상하고 경찰, 검찰, 마을 주민 등 정인과 화자에게 협조적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 누군가의 지시가 있음을 직감하는 정인. 정인은 대천시장 추인회와 어머니 화자 사이에 있었던 일을 밝혀내기 위해 탐사를 시작합니다. 폐쇄적인 시골의 카르텔은 정인을 가로막고 정인은 그 모든 위험을 정면으로 돌파하려 하는데, 두고 보세요. 내가 결백을 증명할게. 비밀의 숲에서 연기력을 검증받은 신혜선을 중심으로 명배우들인 배종옥, 허준호가 열연을 펼친 영화, 막걸리 농약 살인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미스터리 스릴러. 코로나19의 위기를 헤치고 한국 영화계의 부흥을 책임진 두 번째 타자. 이번 고소한 영화 읽기 10회에서 다룰 작품은 화제의 신작 결백입니다. 우선 감상부터 좀 들어봐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법정 영화를 제작하시는 분께 제가 부탁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국민참여재판은 1심에서만 가는 거예요. 근데 영화 초반부에 신혜선 씨가 되게 멋있게 변론하고 그런 재판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형사 항소심이었어요. 또 배심원이 등장해요. 제가 좀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그 외국인이 그 증인 맞나요? 정인이가 그 썰라썰라 영어로 되게 유창하게 갑자기 이제 영화를. 네. 이런 영어로 진행되는 재판은 그 특허 사건이랑 민사에서만 가능해요. 그 형사 사건에서는 그 법원조직법 62조에 따라서 그 통역인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오늘 좀 있어 보입니다. 사소하죠. 저는 그래도 됩니까 근데? 뭐 해도 될 것 같긴 안 한데. 돼요. 2조 1항에 국어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한 문장 정도는 난 그 한 문장만 딱 하는 거 보고 퍼포먼스를 한번 그냥 영어 좀 할 줄 알아 뭐 이런. 다 영화적 허용이죠. 영화적 허용이 어디까지 해도 되는 건지. 우리 김지혜 팀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허준호님 연기도 좋았고 배종님 연기는 뭐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심파인 거 알면서도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이런 거 안 되는데 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랑 비슷한 생각이에요. 속으로는 이제 맞고나 심파 역시 한국 영화 피해갈 수 없지 하면서 막 눈물이 막 그런 거. 막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닦으면서. 자, 그러면 영화의 사건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사건이라든지 뭔가 적용될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해주시죠.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이 하나 있었고 농약 사이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네, 그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이 이제 이 영화의 모티브 됐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서 그때 아마 그 아버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딸은 20년 선고받고. 여기서도 양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범죄 그리고 이 사람이 받은 복수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인물인 게 맞죠. 그러니까 사법 절차에 따라서 재판 받고 형을 살아야 되는 건데 화자 입장이나 아니면은 정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재판받게 하는 것도 아깝다. 정말 지난번에 곽 팀장님은 고문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우리 최정화 변호사님은 일단 사업체를 빼앗기 위해서 선하고 되게 좋았던 사람, 그리고 곧 아빠가 될 사람, 그 사람을 죽이고 딸 앞길을 막는 걸 넘어서 인생을 조지려고 하는 이런 생물에게 갱생과 교화의 의미가 있는 징역형은 사치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형제도 극찬성론자거든요. 과거한 배종욱에게 이 남편을 죽이는 거 외에 다른 대안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제 타노스에게 건틀렛을 빌릴 수 있다면 제가 손가락 한번 튕기고 싶네요. 자, 이제 추 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친아버지를 죽이는 사건부터 당연히 이거는 살인교사죄가 공동정범, 그러니까 정범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인 이상의 사람이 범행을 공모해서 그 공모자 가운데 일부만 실행에 나아갔을 경우에 공모만 하고 실행은 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정범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사기행위. 요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기행위. 있지도 않은 금강인데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안태수를 속였고, 그래서 안태수는 속아서 거액의 돈을 들여서 샀잖아요. 그래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근데 공소시효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사기죄 공소시효가 지금은 10년이고 이제 개정되기 전엔 7년이었는데 이 추 시장이 이 의원직 하고 시장 한 걸로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 임기를 다 고려해보면 이미 10년 전에 거의 한 20년은 됐을 것 같은데. 민사소송으로 이걸 약간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민법 제103조 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계약, 그 불공정한 법률의 이유도 오늘 굉장히 전문적인 모습 보여주려고. 이거 한번 해줘야지.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쉽진 않겠지만. 뭐 또 하실 말씀 없나요?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라인업 영상 보면서 제가 맥커핀을 좀 공부했어요. 네. 그 상가집 원테이크 씬 보면은 허준호 씨가 처음에 막걸리 한 모금 마시려고 하다가 그 막걸리 맛이 이상하네 하고 안 맞아요. 그 다음에 한 모금 맞거든요. 전 이걸 보면서 허준호 씨가 여기에 뭐가 들었는지 알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허준호가 범인인 것처럼 뭔가 장치를 했지만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 이게 맥커핀 맞나요? 그 정도는 맥커핀이라 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신혜선 씨의 연기를 좀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으로서의 정인과 변호사로서의 정인을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으로서 정인을 좀 보자면 살아남으려고 가족들하고 연을 끊고 이제 집을 나왔잖아요. 그렇죠. 동생과 엄마에 대한 그 죄스러운 마음, 어떻게 변호사로서는 좀 어떠셨어요? 연차가 아주 높은 것 같지는 않고요. 41기니까. 제가 43기거든요. 법원에 최소 한 2년 있었다라고 보면 지금 변호사 생활한 지는 한 7년 정도 된 건데 그 첫 재판 장면에서 영어 막 하는 거 보니까 영어 되게 잘하고 그 로펌 대표한테 막 말 짧게 우리 안배 덕분에 올해 수련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 말씀 못 들으셨구나. 저 박 원장 사건 상고심 안 하기로 했는데. 상명하복의 산하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건 가려 받으세요. 대표님 부탁이 있는데요. 사건 좀 가려서 받으세요. 맨날 양아치 변호하면 우리도 양아치 되는 거예요. 피라미드 구조에 있는 저희 산으로서는 이거는 업계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본인이 일하고 있는 로펌이 되게 허접한 데가 아니고요. 되게 좋은 로펌이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거긴 하죠. 너무 어렸어요. 신혜선 씨가 연기는 잘했는데 일단 변호사는 그 연륜의 절대적인 가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왜냐면은 그 남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염색을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대표님? 우리 대표님? 티크티크한 그 머리가 어떤 사람한테 신뢰감을 주는 게 진짜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신혜선 씨는 영화에서 너무 젊고 예쁘게 나와요. 진짜 실력이 있는 정말 파워풀한 변호사라고 보기에는 약간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너무 무리가 아니었나. 사람으로서는? 가족이 그립다, 이렇게 뭐 미안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거기서 탈출하지 않으면 본인이 죽을 상황이었어요. 인생이 망가질 상황. 아니 그 아버지가 성폭행을 하는.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나갔는데 그리움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 무능한 변호사가 나오는데 여기선 국선은 아니었습니다. 다행히도.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약간 대리만족 되기는 했어요. 만나 뵙게 돼서 변호사님,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 정황적 증거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반론 안 하시고 뭐 하시는 겁니까? 누가 봐도 초동 수사가 엉망이잖아요. 지금 변호를 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가끔 선배고 나이 많은 분이어도 한마디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나랑 마주칠 일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법원에서 자주 마주치는 그런 변호사면 좀 대표한테도 이렇게 말 짧게 하는 그러네요. 성격이. 저는 과연 프로페셔널 했나 싶은 장면이 이렇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부장검사가 그 장례식장에서 그 정수의 핸드폰에서 네. 그 사진을 마음대로 뽑아서 몰래 뽑아가지고 네, 그거를 법원에서 현출시킨 다음에 그걸 토대로 정수를 증인 신청을 한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해가지고 그 증거 능력이 없거든요. 그 사진은. 네. 왜냐면 정당한 방법으로 그 수집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증거로 일단 사용될 수가 없고, 정수는 이런 걸 주장해가지고 증인 신청을 막을 수 있을 여지가 있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저희는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속절없이 증인 신청에 응해서 그 정수를 트레이닝 시키죠. 저도 보면서 저게 돼?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A급 변호사가 이 정도로 할까? 그래서 그걸 못 봤나 싶더라고요. 난 그래서 이걸 꼽고 하는 거를. 근데 부장검사가 자기 동생 핸드폰 보고 있으면은 딱 그건 파악했잖아요. 눈치가 좀 아쉽네. A급 변호사가 그런 눈치는 좀 아쉬운 부분이네. 그리고 이제 배종옥 씨가 이제 정수를 지키려고 그 법정에서 자백을 하죠. 네. 그런데 거기서 신혜선 씨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백만으로는 그 유죄 입증이 안 된다, 뭐 헌법, 형사법 들먹이면서 다급하게 막 주장을 해요. 지금 피고인은 거짓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폐아들을 생각하는 모성으로 봐야 합니다. 자백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애티튜드를 법정에서 이제 하는 거는 이거는 탑클래스 변호사가 아니에요. 탑클래스 변호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조곤조곤 거기 상황을 정리를 잘 해야죠. 지금 이 뭐 피고인의 네. 진술은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의견서로 제출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종옥이 뭐라고 자백을 한다 해도 바로 판결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무슨 큰일 난 것처럼 막 이렇게 네. 흥분해가지고. 근데 영화의 변호사들은 의견서를 안 써서 그런 것 같아요. 다 말로 해결해야 되니까. 맞아. 이거는 변호사들이 이 영화 봤으면은 네. 아마 다 궁금해가지고 어리둥절했을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죠? 그 첫 재판 장면이. 맞아. 그건 무슨 재판인지 네. 모르겠어요. 그거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냥 재판을 진행하고 있구나. 그 사람이 뭐 하려다가 실수하고 이걸 좀 보여주기 위한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신혜선 씨 옷이 똑같았거든요. 대천으로 내려왔을 때 입고 있던 옷이랑 그 재판에 뒤에서 참석해 있던 그 옷이 똑같았어요. 네. 보통 첫 진짜 공판 기일이면은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 최소한 뭐 몇 주에서 한두 달 기소가 안 된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와서 신혜선이 그래요. 그 변호사한테 피의자는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피고인이라고 안 하고 피의자라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 피의자는 그 사실을 제가 이 사건 맡고 영장 실질 심사 과정 12시간 걸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피의자는 전과도 없고 알고 보니까 이거는 영장 실질심사. 원래 영장 실질심사는 아무도 못 봅니다. 네, 비공개 아무도.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 장면 보면은 뒤에 꽉 차 있어요. 중간에 약간 좀 흐름이 끊겼죠. 맞아. 그거 생각하느라고. 이 변호사들이 볼 때는 그게 좀 정말 이상한 장면이군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정인이 영화에서 얻어맞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정인이가 봉고차를 미행해서 봉고차 문 너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저도 거기가 제일 좀 안 좋아요. 정인이는 왜 지하 주차장도 아니고 공터에 있는 남의 차 문을 활딱 열어놓고 밖에서 그거를 막 왜 좀 안에 숨어서 하든가. 약간 아무리 주변에 사람 없다 그래도 보는 눈이 몇 갠데. 지금 그 정인이가 그 영화에서 변호사, 되게 잘 나가는 변호사인 거는 심지어 그 정인이 때리는 깡패는 다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나가는 그 여자 변호사를 그렇게 무차별 폭행하고도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주변에 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너무 쉽게 때리더라고요, 진짜. 아니 그리고 거기 때리는 장면을 보면은 주변에 차량도 많고 그러니까요. 블랙박스 확보하기도 쉽고. 그 동생도 조사받으러 가서 맞아요. 거기 검사함에 그 뒤에 수사관 2명 있는데 그냥 때리죠. 하지만 반격했기 때문에. 카운터 날려요. 자, 법정 장면에서 좀 디테일한 부분들 좀 볼까요? 중간에 정인이 이제 증인 신청하는 장면이라든지. 법정에서 이제 증인이 등장하는 거는 우리나라 법정 영화의 이제 클리셰인 것 같아요. 틀린 건 아닌데 현실에서는 안 하거든요. 이렇게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증인 신청하는 이유 이런 거를 먼저 서면으로 제출해서 그거를 검토하고 그리고 나서 채택 절차를 밟아서 뭐 소환을 하건 아니면 대도
이동을 해오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클리셰가 그거거든요. 증인 신청했는데 늦게 도착하고 지금 왔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클리셰가 직일 선고하는 건 것 같아요. 아, 또 직일 선고인가? 이렇게 심각한 사건을 배정 증인 신청할 때 이제 판사님 그 재판장님이 이제 그 좌배석 우배석이랑 같이 상의를 해요. 상의할 때 그냥 이렇게 앞에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하지 뒤에서 역정부 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안 해요. 절대 이렇게 할 이유가 없고요. 그냥 앞에서 그냥 이렇게 이 정도 재판장님 이 정도 움직이고 끝이. 그 정인겸 배우가 했던 부장검사 역할을 좀 보겠습니다. 굉장히 법을 막 넘나들고 자기 맘대로 하는 그런 느낌인데 검사는 법정형에서 항상 빌런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빌런이죠. 연기 잘 하신 것 같아요. 저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저렇게까지 하는 검사분들 거의 없다는 거 아는데 연기 너무 잘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처음에 이 굉장히 어떤 실력도 있고 강력한 빌런으로 처음에 나왔었는데 중반 이후에는 너무 힘이 빠져요. 굉장히 견고했던 카르텔이 중반 이후에는 전혀 견고하지가 않아. 정인의 마지막 변론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근데 이거 사실 법정에서 이런 심파가 나오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히스토리를 쫙 얘기해. 근데 아무도 이거를 제지를 안 해요. 저 막 듣고 있어. 감동했나봐. 비현실적인 최후 변론이 아니었나. 무리수긴 했죠. 안태수를 살인 용의자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말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의 소감 한번 하고 싶은 말씀? 괜찮았고요. 예. 오랜만에 눈물도 많이 흘렸고. 좀 더 빨리 그 정인이를 그 가족이 아닌 다른 쪽으로 좀 보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으면은 이제 빨리 나가가지고 이제 어머니랑 돈독한 그런 관계를 유지했다면은 오히려 이 정인이에 의해서 어머니도 빨리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